국회 측 최후 변론부터 영상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이 오염시킨 헌법의 말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말은 같은 말을 사용하는 언어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서로 소통하는 수단이자 생각을 담는 그릇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누군가가 사용하는 말이 정반대의 의미로 쓰인다면 더 이상 소통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만일 그 누군가가 권력자라면 언어 공동체 전체가 큰 혼란을 겪게 될 것입니다. 피청구인은 자주 헌법을 이야기했습니다. 상식과 공정을 역설하기도 했습니다. 취임사에서 합리주의와 지성주의를 말하기도 했습니다. 미국 순방 중에 피청구인이 사용한 비속어가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다. 이후 특정 언론사 기자의 전용기 탑승을 배제하는 조치를 하였습니다. 대통령의 헌법 수호 책임의 일환이라면서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를 탄압하면서 헌법 수호를 내세운 것입니다. 2022년 10월경에는 적대적 반국가 세력과는 협치가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야당을 적대적 반국가 세력이라고 규정한 것입니다. 2023년 광복절 경축사에서도 진보적 시민사회와 야권을 싸잡아 반국가 세력, 공산전체주의 세력이라고 낙인 찍었습니다. 2024년 4월 총선에서 국민들은 냉엄한 심판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선거 결과를 부정선거의 탓으로 돌리려는 망상을 키워온 것으로 보입니다. 12.3 그날 대국민 담화를 필두로 피청구인은 야당의 입법 독재가 헌정 질서를 짓밟고 있다고 했고 내란을 획책하는 명백한 반국가 행위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러면서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했습니다. 피청구인이 말하는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의 핵심 요소는 복수정당제 하에서 야당으로 대표되는 정치적 반대파를 존중하고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들을 척결하겠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자유민주적 헌정 질서를 파괴하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포고령에는 피청구인을 비판해온 모든 세력들이 망라되어 있고 모든 정치적 반대파들의 입을 틀어막고 손발을 묶으려 한 것입니다. 자유민주주의의 수호를 위해서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피청구인이 간과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국민들이 온몸으로 저항의 민주주의를 지켜내는 과정에서 체득하고 어느새 DNA에까지 각인된 우리가 주권자라는 시민의식이었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국회로 달려왔습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가 현실에서 작동하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감동적인 장면이었습니다. 이날 우리는 살아 숨쉬는 헌법의 실체를 온몸으로 느끼는 실로 역사적인 체험을 한 것입니다. 피청구인은 헌법을 파괴하는 순간에도 헌법 수호를 말했습니다. 이것은 아름다운 헌법의 말, 헌법의 풍경을 오염시킨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노래 가사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세상 풍경 중에서 제일 아름다운 풍경,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풍경. 이 노랫말처럼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가고 우리도 하루빨리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피청구인이 오염시킨 헌법의 말과 헌법의 풍경이 제자리를 찾는 모습을 꼭 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야, 진짜 품격이 있어. 장순욱 변호사 품격이 있다. 모든 것을 제자리로 빨리 되돌려 놓자. 윤석열은 헌법의 말과 풍경을 오염시켰다. 자, 그리고 어제의 제일 최고의 스타 우리 김괴리 김괴리 변호사가 개몽령 나 계엄으로 개몽됐다. 이게 이게 진짜 너무 멋있어. 자, 김괴리의 최후 변론 보겠습니다. 계엄 당일 육퇴 후에 소파에 누워있다가 계엄 선포를 보고 바로 법조문을 확인하였습니다. 민주당이 다수당인데 금방 해제가 될 텐데 역시나 금세 국회에 해제 의결이 있었고 계엄은
해제되었습니다. 담화문을 찬찬히 읽어보았습니다. 민주당이 저지른 폐악을 일당 독재 파쇼 행위를 확인하고 아이와 함께 하려고 비워둔 시간을 나누어 이 사건에 뛰어들게 되었습니다. 저는 계몽되었습니다. 최근 우리 사회의 모든 갈등이 간첩들의 지령에 의하여 일어났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괴담입니다. 인류를 향한 핵테러 시도를 당장 중단하라. 간첩 지령과 비슷한 단어입니다. 간첩들은 국회 진입에도 적극 개입하였습니다. 진보당과 연대하라. 이태원 참사가 일어나자 간첩은 민주노총에 지령을 내렸습니다. 북한이 지시를 내린 구호는 국민이 죽어간다. 이게 나라냐. 태진이 추모이다. 입니다. 이 구호를 사용한 단체는 촛불행동입니다. 우린 아직 검거되지 않은 간첩들이 어디서 얼마나 어떤 지령을 내리고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현재의 상황을 알리기 위한 대국민 호소의 계엄을 선포하였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쉬이 이루어질 것 같지 않자 한동훈에 대한 체포설, 정치인에 대한 체포설, 판사에 대한 체포설이 난무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체포설만 가지고 부족하자 2024년 12월 13일 김어준이 한동훈에 대한 사살설을 터뜨렸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 뉴스가 이제는 가짜인 것을 압니다. 도대체 누가 국헌을 문란하게 하고 있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첩. 간첩. 우와, 진짜. 결국은 뭐야? 윤석열이 대통령이야. 경찰도 장악했어. 군대도 장악했어. 국정원도 장악했어. 간첩 안 잡고 뭐 했냐 이놈들아. 니들 다 옷 벗어 이씨. 아니 니들 간첩 잡았으면 됐잖아. 간첩 거리면서 북한 때문에 우리나라가 망하고 있대. 북한한테 다 휘둘르고 있어. 이제는 중국, 북한 아주 지랄들을 아주 씨. 와, 얘네들 논리가 이래요. 그냥 논리가 이거야. 자, 그리고 이제 눈물 났었던 정청래 의원의 최후 변론. 12.3 내란의 밤, 전 국민이 TV 생중계를 통해 국회를 침탈한 무장한 계엄군들의 폭력 행위를 지켜보았습니다. 하늘은 계엄군의 헬리콥터 굉음을 똑똑히 들었고 땅은 무장한 계엄군의 군합발을 보았습니다. 호수 위에 떠있는 달 그림자도 목격자입니다. 저는 12월 3일 밤 10시 50분경 비상계엄 긴급 속보를 보고 살떨리는 두려움을 안고 국회 후문 담장을 넘었습니다. 국회 운동장 근처에서 본청으로 한 발짝씩 내디딜 때마다 36년 전 1988년 9월의 밤이 마치 어젯밤 악몽처럼 떠올랐습니다. 새벽 1시 안기부에 잡혀 지금도 알 수 없는 서울 을지로 어디매쯤 한 호텔로 끌려가 수건으로 눈을 가린 채 속옷 차림으로 4시간 동안 주먹질, 발길질로 고문 폭행을 당했습니다. 노상원 수첩대로 시행되었다면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피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민주주의 적은 민주주의로 물리치고 헌법의 적은 헌법으로 물리쳐야 합니다. 필연은 우연의 옷을 입고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비상계엄이 몽상가의 우연한 돌출 행동이었다면 내란 극복은 국민들이 이뤄낸 필연입니다. 민주주의와 헌법 수호를 위하여 피정부인 윤석열을 하루라도 빨리 신속하게 만장일치로 파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때의 트라우마가 아직 남아 있는 거지. 울컥하죠. 지금 봐도 또 울컥해요. 왜냐면 4시간 동안 눈을 가린 채 끌려가서 속옷바람으로 4시간 동안 그냥 때리기만 하는 거야. 1988년도라고 하면 벌써 몇 년입니까? 30년이 지났잖아요. 30년이 훨씬 지났는데도
잊혀지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더 이제 울컥했었던 그런 정청래 의원의 최후 변론이었고, 그래도 뭐 뭐니 뭐니 해도 하이라이트는 윤석열의 최후 변론이겠죠. 김계리의 개몽되었습니다가 정말 너무나 인상적이었지만 윤석열의 개뻘 소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몇 시간 후 해제했을 때 많은 분들께서 이해를 못하셨습니다. 계엄이라는 단어에서 연상되는 과거의 부정적 기억도 있을 것입니다. 거대 야당과 내란 공작 세력들은 이런 트라우마를 악용하여 국민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2.3 비상계엄은 계엄의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입니다. 거대 야당은 제가 독재를 하고 집권 연장을 위해 비상계엄을 했다고 주장합니다. 내란죄를 씌우려는 공작 프레임입니다. 부상당한 군인들은 있었지만 일반 시민들은 단 한 명의 피해도 없었습니다. 처음부터 저는 계엄 상태가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내용을 사전에 군 지휘관들에게 그대로 알릴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군의 임무를 경비와 질서 유지로 확실하게 제한한 것입니다. 2시간짜리 내란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주권 침탈 세력들과 우리 사회 내부의 반국가 세력이 연계하여 국가 안보와 계속성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북한 공작원과 접선하여 직접 지령을 받고 간첩을 잡지 말라는 것입니다. 작년에는 중국인들이 드론을 띄워 우리 군사기지, 국정원, 국제공항과 국내 미군 군사시설을 촬영하다 연이어 적발되었습니다. 190석에 달하는 무소불위의 거대 야당이 우리나라와 우리 국민 편이 아니라 북중러의 편에 서 있는 것입니다. 멀쩡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전시사변에 못지않은 국가 위기 상황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런 세력과 타협하고 흥정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제왕적 거대 야당의 시대입니다. 제가 정말 제왕적 대통령이라면 공수처가 공문서 위조까지 해가면서 저를 체포할 수 있겠습니까? 두 가지에 대해서만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국회의원을 체포하거나 본회의장에서 끌어내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정말 터무니없는 얘기입니다. 경내에 진입한 병력이 106명, 그중에서 본관에 들어간 병력이 겨우 15명인데 이런 극소수 병력을 가지고 국회의원을 체포하고 끌어낸다는 것이 말이 되겠습니까? 단 한 사람도 끌려 나오거나 체포된 일이 없었으며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은 그야말로 호수 위에 비친 달빛을 건져 내려는 것과 같은 허황된 것입니다. 계엄 당일 국무회의는 간담회 정도였다는 주장도 있습니다만 그날이 간담회를 할 상황은 아닙니다. 개헌과 정치개혁의 추진에 후반부를 집중하려고 합니다. 개헌과 정치개혁 과정에서 국민 통합을 이루는 데도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현행 헌법상 자녀 임기에 연연해야 할 이유가 없고 오히려 제게는 크나큰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대통령이라는 놈이 간첩 타령을 계속합니다. 중국 타령을 계속해요. 와, 나 정말 이런 놈이 대통령이야. 야, 네 대통령 이길 동안 간첩 왜 안 잡았어 그럼? 간첩을 잡아야 될 거 아니야. 네 말대로라면 그냥 온 나라가 그냥 간첩한테 질질 끌려다니고 있네. 뭐가 내란이고 뭐가 범죄냐? 대통령 진술 끝에 국힘 설득력 있었다. 나 국민의힘 사랑한다니까.
설득력 있었대. 진짜. 윤갑근이 또 중국이 심리전, 사이버전을 통해 대한민국 주권을 침탈하고 있다.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다. 국민의힘은 약 67분에 걸친 윤 대통령의 최후 진술에 대해 설득력 있는 내용이라고 평가. 야, 비상계엄에 이르게 된 본인의 고뇌가 진솔하게 잘 나타났다. 임기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그런 내용이 특히 기억에 남았습니다. 네가 생각하고 싶은 거 그거밖에 없었겠지, 성동아. 윤석열 최후 진술 67분 요약. 야당 탓 47회, 간첩 탓 25회, 북한 탓 15회, 개헌 6회, 지 탓은 없음.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증인 신청을 했는데 증인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람이 있다. 헌재에서. 이런 얘기가 돌고 있어요. 그게 누구냐? 김정은. 거기 남조선 헌대디요. 내래 증인 신청하가시오. 내래 아무것도 안 했다니까요. 그 좋아하던 미사일 취미도 끊고 조용히 사는데. 진짜 씨. 그 좋아하던 미사일도 끊었는데 지금 뭔 개소리 아니야? 거대 야당이 북한 지령을 받아 선동을 하고 있다. 이딴 소리를 하고 있는 게 지금 윤석열입니다. 자, 스트레스 받았던 헌법재판소의 재판이 모두 끝났습니다. 탄핵은 만장일치로 인용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조기 대선 모드. 이미 국민의힘 쪽은 바쁘잖아. 대선 모드 이미 들어갔잖아요. 이재명 대통령이 되는 그날까지 방심하지 말고 열심히 해봅시다. 화이팅!